농사 톡톡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톡톡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찬 비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농톡입니다. 오늘은 딸기 생육관리, 그 중에서도 수경재배 비료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딸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재배 방법이 있는데, 토양에 두둑을 만들어 재배하는 방식을 토경재배라고 하고,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배지의 배양액을 통해 딸기를 재배하는 방법을 수경재배 또는 양액재배라고 합니다. 수경재배는 토양, 즉 흙이 없이 배지의 배양액으로만 키워내는 재배 방법이기 때문에 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경재배에는 기본이 되는 물, 즉 원수와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넣어 만든 배양액이 기본이죠. 그리고 이씨와 pH, 그리고 물을 주는 양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수경재배가 토경재배에 비해 농작업이 수월한 반면 물관리와 양분 관리를 잘해야 고품질의 딸기를 얻어낼 수 있답니다. 딸기 수경재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은 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기본이 되는 물을 원수라고 해요. 톡톡이님들 중에서도 딸기 수경재배를 하시겠다 하시면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원수로 쓸 물의 수질을 분석하여 딸기 수경재배에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돼요. 원수는 지하수, 하천수, 지표수, 수돗물, 빗물 등이 사용되는데 수질과 성분뿐만 아니라 공급량도 적절한지 판단하시어 어떤 원수를 쓰실지 결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2,000평을 재배한다면 하루에 약 21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해요. 원수를 고를 때 주의하셔야 할 점 말씀드릴게요. 원수는 이씨가 매우 높은 물이거나 pH가 매우 낮거나 높은 물, 중탄산, 철, 무기이온 함량이 매우 높은 물은 피해야 해요. 왜냐면 우리는 수경재배를 통해 내가 원하는 배양액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물들은 배양액을 만들기 어렵고 오히려 딸기 생육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꿀팁! 딸기 시설 후보지가 정해지면 농업기술원 등의 수질 분석을 의뢰하세요. 그럼 전문가들이 수질 분석을 통해 원수로서 적합한 물인지 아닌지 성적표를 통해 말해줘요. 앞에서 보여드린 원수 성분표를 기준으로 참고하세요. 이제 배양액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배양액은 작물이 필요한 양분을 원수에 배합하여 만든 물, 즉 딸기를 키워내는 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배양액을 통해 딸기에 물과 비료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죠. 맞아요. 아주 중요하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배양액을 통해 물과 비료를 공급해주는데요. 이 비료 성분은 크게 13가지 성분이 있고 원수의 이 13가지 비료 성분을 딸기 생육 상황에 따라 알맞게 녹인 비료물이 배양액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으로 치면 엄마가 차려주신 식삼첩 반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각 비료의 성분마다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다량원소인 질소, 인, 칼륨, 차량원소인 칼슘, 마그네슘, 황, 미량원소인 철, 금속, 망간, 아연, 몰리브덴, 구리가 있어요. 마지막 미량원소인 염소는 자연 상태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각 비료의 성분이 담당하는 역할은 요 자료를 참조해주세요. 이렇게 비료의 성분은 딸기의 품종과 재배 환경 및 생육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배양액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액 처방서를 기준으로 양액 A, B, C통을 통해 배양액을 공급해주죠. 딸기 수경재배에 쓰는 수경재배용 비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질산칼륨, 질산칼슘, 인산암모늄, 황산마그네슘이 있죠. 여기에서 질산칼슘은 칩수염 질산칼슘과 사수염 질산칼슘이 있는데 칩수염 질산칼슘이 흡수가 빠르고 배양액의 pH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수경재배에는 생육 단계별로 질소, 인, 칼륨과 차량 미량 요소가 적절하게 배합된 전용 비료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관주 비료 또는 양액 비료라고 말해요. 30, 10, 10, 20, 20, 20, 15, 35 등 다양한 함량으로 배합된 비료가 판매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량 요소들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어야 해요. 생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리장애를 예방해줘야 하기 때문이죠. 양분은 모자라서도 안 되지만 너무 넘쳐서도 안 돼요.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딸기 수경재배에서 배양액을 공급하기 위해 A통, B통, C통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유는 비료 성분에 따라 섞였을 때 배양액이 엉겨 붙거나 침전물이 발생하고 양분의 불용화, 즉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딸기 생육에 피해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크게는 A통, B통을 나누어 배양액을 제조해요. 가장 중요한 건 질산칼슘인데요. 질산칼슘의 칼슘은 인산과 황을 결합하는데 엉기고 침전물이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같은 통에 질산칼슘과 황산마그네슘이나 제일인산칼륨을 넣는다 하면 양액통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A통, B통을 구분하였는데 질산칼슘의 칼슘이 황과 인산을 만나게 하면 역각이나 급액기 또는 배지에서 침전물이 발생하고 불용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딸기 농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배양액을 만들 때 질산칼슘을 별도로 공급하거나 침전물과 불용화를 방지하는 자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김천의 딸기 농가는 A통에 질산칼슘, 질산칼륨, 질산암모늄, 철 비료 등을 넣고 B통엔 질산칼륨, 황산칼륨, 인산칼륨, 인산암모늄, 황산마그네슘, 미량요소 등을 넣어주고 C통엔 관주용 비료나 사종 비료를 넣어주더라고요.
이번 시간은 원수와 배양액을 이야기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딸기 팁번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톡톡이님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